하려고 하는 거는 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X축 양의 방향으로 간 이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지칭합니다. 기준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을 표현하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양의 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쪽으로 돌아간 각은 음의 각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이 45도라고 한다면 빨간 이렇게 간 각이 양의 각이 45도라고 한다면 음의 각은 마이너스 315도입니다. 여태까지 각도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만 표현했는데 0도부터 360도를 초과하는 각, 그런 각도 지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45도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이 여기가 45도라고 한다면 이 선이 표현하는 각은 45도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45도만큼 간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았다고 한다면 45도한테 360도를 더해주는 각이 되겠네요. 45도만 이 선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360을 더하면 405. 또 360을 더하면 한 바퀴 더 돌았다는 얘기죠. 360을 더했더니 760. 한 바퀴를 더 돌면 1025. 한 바퀴를 더 돌면 1030. 이런 각들이 다 될 수 있죠. 거꾸로 돌았을 때 각이 마이너스 315도입니다. 한 바퀴 더 거꾸로 돌면은 이 모든 녀석들을 한 번에 묘사하고 싶습니다. 360도의 배수 플러스 45라고 한 방에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45도란 각한테 360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네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이렇게 하는 각들이잖아. 그럼 360도의 배수들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360도의 배수들은 360, 2배 하면 720, 3배 하면 1080, 4배 하면 1440, 5배 한 게 1800인가? 예. 이런 것들이 더해지거나 빼진 녀석의 각이 실은 다 똑같은 녀석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각을 표현하는 선은 하나지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녀석의 값을 한 방에 표현하는 이 녀석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45도라는 동경을 표현하는 일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신 거 맞나요? 네모의 적절한 녀석의 값을 찾으세요. 양의 각은 50도입니다. 음의 각은 몇 도인가요? 360. 지금은 음의 각이 마이너스 230입니다. 양의 각은 누구죠? 130. 여기 있는 녀석은 335도라는 양의 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음의 각인 것 같은데? 몇 도야? 70. 합쳐가지고 360이 되게끔 숫자를 지금 찾는 거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일반각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4분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아시죠? 여태까지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은 0도에서 90도 사이 있다고 얘기했고 2사분면은 90도에서 180도 사이 있다고 얘기했고 3사분면은 180도에서 270도 사이 있고 다시 4사분면은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나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반각을 사용하려고요. 일반각을 사용해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1사분면이라고 한다면 360도의 배수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사이에 있으면은 1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한다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이용해서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을 표현할 생각입니다. 0도부터 90도 이따구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구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은 앞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는 한동안만 그렇게 표현하려고요. 자, 일반각에 대해서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360도의 배수 플러스 누구 이렇게 쓸 때는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을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알파의 값은 반드시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걸 사용합니다. 415도는 한 바퀴 더 돌았네. 몇 도한테 360을 더한 거야? 360을 빼면 누구야? 360을 빼면 55라고요? 그럼 이 녀석의 일반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55도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790도면 720을 빼면 되겠네? 두 바퀴를 제거해주면 20도? 그럼 이 녀석의 일반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0? 100, 그러네. 70이네요. 마이너스 500도라고 한다면 여기다 720을 더하면 양해각이 되나? 그럼 220도인가? 그럼 이거는 일반각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220입니다. 마이너스 100이면 360만 더하자. 360도의 배수 플러스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조사해보세요. 511도라면 360을 뺐더니 151도는 몇 사분면이야? 180도보다 작은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620이라고 한다면 360만 빼야 될 것 같은데? 360을 빼면 몇 도야? 260이면 몇 사분면이지? 마이너스 1000이면 1080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80도하고 똑같을 거고 몇 사분면이죠? 여기다는 720을 더해야 될 것 같아. 720을 더했어요. 274? 맞아? 274면은 몇 사분면이야?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 푸는 사람이 1, 2등급, 외워서 겨우 푸는 애들이 3등급, 이해하지도 외우지도 못한 애들은 4등급 이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각이 대칭됐을 때 또는 각이 일치했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자, 이런 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동경이 하나 있고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아이 싹 다 이걸 카피할 걸. 다시 멍청하게 자, 이런 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들은 이때 동경의 값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가? 이것도 다 알파야. 그런데 지금 이 동경 알파를 표현하는 동경과 일치할 때 동경이 일치하는 녀석의 값이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면 여기 지금 베타인가? 이런 동경이 일치하는 거죠.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알파도 베타도 똑같은 동경이라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잡을 수 있나요? 몇 바퀴를 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알파의 값은
더 돌거나 덜 돌 수도 있는 거잖아. 임의의 정수입니다. m은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똑같이 놓을 수 있나요? 그럼 세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뺐을 때가 세타를 없앨 수 있니? 그럼 그때는 동경의 값을 두 개 서로 다른 두 동경을 뺐을 때 값이 360도 빼기 정수, 360도를 묶어주면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의 값은 또 다른 정수인가요? 세타는 소거되죠. 그럼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두 동경의 값의 차이값이 360도의 배수면 되는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반면에 동경이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녀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인 건가? 두 번째 동경의 값은 이쪽에 있는 동경입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베타입니다. 그런데 베타라고 하는 동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각은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베타를 표현하겠죠. 시초선 OX라는 시초선으로부터 각을 측정하겠죠. 지금 이 각이 누군지 알아? 지금 빨간색 표현한 각이? 여기가 세타 할 때 왜 모르지? 네, 여기는 180 플러스 세타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세타에서 180만큼 더 갔으니까? 그렇다면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세타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가요? 세타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두 동경의 값을 뺀 차이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면 되는 거네? 시험 나올 때마다 지금 설명해 준 녀석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던지 외워서 풀던지 나올 때마다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림 그리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다음 녀석은 X축 대칭인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셈이 요만큼의 각을 표현하자면 요만큼의 각은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알파라고 하는 동경은 지금은 X축 대칭일 때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라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럼 세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더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누구라고요? 360도의 배수라고요? 두 개의 동경의 X축 대칭이면 더해가지고 360도의 배수입니다. 아까 일치할 때가 어떻게 했을 때 360도의 배수라고요? 뺐을 때가 360도의 배수였고요. 방향이 반대면서 일선상에 있을 땐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었습니다. X축 대칭이면 더해가지고 360도의 배수인가요? 자, 그 다음 Y축 대칭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경이 서로 Y축 대칭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의 크기 자체는 세타인가? 그럼 X축으로부터 떨어진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누구예요? 280 마이너스.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이라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데 베타의 정체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인가요? 이게 뭐가 어려워 도대체? 할만하죠? 권장하는 방법은 나올 때마다 지금 설명하는 녀석을 직접 생각하면서 푸는 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권장하지 않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맨날 모르면 그럼 포기해야 돼, 그거는. 나올 때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포기해야 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못 하시는 일이 생기시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풀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선은 y는 x라고 하는 선입니다. 두 개의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경우를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y는 x한테 대칭한 선입니다. 이게 베타라는 동경인데요. 여기가 세타였기 때문에 요만큼의 가게 크기가, 그럼 x축으로부터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데요. 베타라는 녀석의 정체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럼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두 녀석의 값을 더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인가요? 니네 지금 내 말 이해되니? 마지막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려고 해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한테 대칭하게 되면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가 베타라는 동경인데 지금 여기가 기의 세타인 거야? 그럼 여기 x축으로부터 떨어진 요만큼의 가게 크기가 누군지 알겠어 혹시? 170 그러겠네. 270도에서 세타를 뺀 거네요? 네. 아, 그럼 선생님 여기 알파 베타 쓰기 싫은데. 두 개 뭐 할 거야? 네.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뭘까? 360 배수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는 지워지고 270이 되겠죠? 그러면 이 6가지밖에 안 되거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살짝 가리고 다시 물어볼까? 처음에 1차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서 두 녀석의 값을 빼서 360 배수 360도의 배수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일치한다면 두 동경의 크기가 똑같을 테니까, 조그만 각이 똑같을 테니까 소거되고 360도 배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올 때마다. 그 다음은 원점 대칭인 녀석의 값.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가 뭐였지? 360 배수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면 그 동경 자체가 둘 사이가 18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예. X축 대칭이 되면은 하나가 각이 세타면 하나는 마이너스 세타라서 두 녀석을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각이 세타면은 하나는 180 마이너스 세타인가 Y축 대칭이면? 그럼 그때는 더해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에요? Y는 X의 대칭이면은 한 각이 세타일 때 다른 한 각은 90 마이너스 세타여서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 배수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면은 한 각이 세타일 때 다른 한 각은 270 마이너스 세타여서 두 개 더했을 때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충분히 생각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일반각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아닌 걸 고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동경은 각을 표현하는 선인데 600도라고 하는 동경이 있다고 하거든? 600도라고 하는 동경이면 몇 도란 얘기야?
0도부터 306도 사이의 각으로 240도란 얘기야? 네. 동경이 지금 240도면은 요런 녀석이냐? 네. 요게 지금 OP라고 하는 동경입니다. 240도만큼 회전한 각입니다. 그래서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녀석은 일반각으로 360도의 배수 플러스 240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한 거 두 개 고르세요. 그런데 방법은 360도에 한 배 한 거, 두 배 한 거, 세 배 한 거, 네 배 한 거, 다섯 배 한 거, 이런 값들을 더하기나 빼서 240이 나오지 않는 걸 고르라는 얘기야? 네. 자, 360도의 배수의 값들을 더하거나 빼려고 합니다. 여기다 한 1080을 더해야 되겠네? 예. 1080을 더했더니 1080 더하면 240 맞아요? 여기다 한 720을 더해야 되겠네? 여기다 한 360만 더하면 되겠다. 이거 자체가 340이야 그냥? 이 녀석은 720을 빼야 돼? 다음 중 240도가 아닌 걸 고르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저 두 개만 동경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다음 문제가 어떤 각이 몇 사분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반각으로서 범위를 구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이 3, 4분면에 있다고 해서 180도에서 270도 사이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동경이 2세타라는 동경이 3,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2세타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까지가 3, 4분면인가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세타라는 동경에 나타있는 4분면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n값들은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2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2로 나누기 했더니 18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180도의 배수 플러스 135도인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녀석은 세타라고 하는 동경의 범위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데 n값이 빵일 때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n값이 빵이면은 90도부터 135도 사이 있다고? 네. 요 사이 있는 것들은 2, 4분면 예. n값이 1이라고 한다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270. 270도부터 315까지? 네. 그건 4, 4분면인가? 네. n값이 2가 되면 360 플러스 90이니까 결국은 90도부터 360 플러스 135니까 90부터 135까지인가? n값이 3이 되면 n값이 3이 됐을 때가 똑같아? 네. 어차피 2씩 커지면 360씩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표현하는 각들은 몇 사분면이라고요? 답을 쓸 때는 꼭 제 몇 사분면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180부터 270이라고 놓고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180도 270이라고 보면은 절반의 값이 90도 135여서 2, 4분면만 답이 나와.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은 일반각으로 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애들은 180부터 270이라고 놓고 풀어서 당당히 틀려서 옵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꼭 일반각으로 쓰실 겁니다. 자, 동경과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동경이 일치하는 문제 제일 쉬운 문제를 놔뒀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더해요, 빼요? 뺀 녀석이 360도의 배수? 그럼 뺄 거니까
앞에 뒤를 빼도 되고 뒤에서 앞에 걸 빼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양수가 나오게 뺄까? 그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360도의 배수면 동경이 일치한다고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n값은 정수입니다. 그럼 세타의 값은 72도의 배수라는 얘기인가요? 72도의 배수면 싹 다 세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사이에 있는 것만 찾으세요. n값이 누구면 되죠? n값이 2였을 때 저 사이에 오나요? 예. 답은 144도만 이거 하나만 고르시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예.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그때는 두 동경을 어떻게 하자고요? 예. 빼가지고 그럼 뺐더니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3세타입니다. 3세타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일 때 동경이 일치하면서 방향이 반대라고요? 세타의 값은 그때 세타의 값은 몇 사분면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n값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축 위에 있는 녀석은 4분면이 아니라고요? 예.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근데 300도니까 4, 4오면 n값한테 3 대입했습니다. 다시 1, 4오면 앞으로는 n값한테 숫자 대입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겹칠 것 같은데 답은 1, 4오면 또는 4, 4오면인가요? 예. 할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방금 막 배워가지고 기억하니까 풀었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집에 숙제할 때 참고서 2권 풀 거잖아 니네. 이런 문제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한 10문제는 될 거거든? 애들이 문제 풀 때 앞에 찾아봐. 앞에 찾아봐서 어떻게 푸는지 또 찾아봐. 그거 보고서 풀고 이런 애들은 절대 나중에 잘할 수 없어. 절대로. 나올 때마다 그림을 생각해서 푸세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또 내용 정리 추가해서 합니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60분법이라고 하는 녀석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랑 똑같습니다. 각도를 재는 방법 중에 60분법이라는 방법은 시계는 시분초가 있습니다. 각도는 도, 분, 초가 있습니다. 시간은 24시간이지. 근데 시계상으로 한 바퀴 도는 게 12시간이지. 시침은 12시간에 한 바퀴죠. 분침은 60분에 한 바퀴인가? 초침은 60초에 한 바퀴인가요? 각도는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건 분침이 있다면 그거는 60분이었을 때가 한 바퀴입니다. 1도가 60조각 난 녀석의 값이 1초입니다. 다시 1초의 값이 60조각 난 녀석의 값이 분하고 초를 선생님 바꿔야겠네요. 1도가 60분이고요. 1분이 60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360도가 한 바퀴, 60분이 한 바퀴, 60초가 한 바퀴입니다. 도분초를 표현하는 것은 60분법입니다. 왜? 60조각을 낸 녀석의 값을 기본 단위로 하거든요. 하지만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단위가 다릅니다. 얘는 단위가 도분초가 단위인 건데 얘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중국 놈들이 번역할 때 호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음차를 해서 호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라디안이 중국말로 호도란 말하고 비슷한 말인가 봐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율. 이게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파이면은
180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기준입니다.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아니? 2점 몇이야? 1인치가 2점 몇 센치인가? 2.54cm인가? 선생님, 왜 1인치가 2.54cm죠? 내가 뭐라고 답해줘? 너희 같으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영국계 단위에 따르면 이론수가 몇 g인지 알아? 모르죠? 그걸 증명할 수 있나? 파이 라디안은 180도는 기본 단위의 변환입니다. 자, 이 두 녀석의 값은 서로 똑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연산들을 빠른 속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로 나눈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3으로 나누면 몇 도지? 4로 나눈 게 몇 도죠? 6으로 나누면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분모의 값들입니다. 2분의 3파이가 누구죠? 여기 세배하면 되니까요. 3분의 2파이는 3분의 4파이는 3분의 5파이는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215 4분의 7파이 315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 우리 이런 것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면 할 것 같은데? 여기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한 다음에 여기다 몇 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유자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15도가 몇 파이야? 넌 닭인가 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모가 중요하다고 안 했냐? 분모가? 분모의 값이 2, 3, 4, 6밖에 없었냐? 그런데 15, 5로 끝나려면은 무조건 4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45도의 배수 아니야? 45도의 배수? 45도가 몇 분의 파이야? 45도는 4분의 파인데 45도에 몇 배 한 거야? 자, 240 있습니다. 240의 값은 60도의 배수인 것 같습니다. 60도는 3분의 파이, 60도에 네, 지금 된 거 맞나요? 330도가 있습니다. 330도는 60도의 배수가 아니잖아. 30도의 배수잖아. 30도는 이런 게 자유자적으로 금방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70도가 있습니다. 270도는 90의 배수인가요? 네. 90도에 3배? 예. 자, 이런 것들 좀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60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45도의 값은 4분의 파인가요? 네. 마이너스 150도면 30도의 5배? 30도는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180도를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인데 3분의 파인 60? 60의 5배? 되신 거 맞죠? 예. 이것도 내용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저학년일 때나 초등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를 했던 것 같은데? 부채꼴 넓이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야? 코의 길이는 L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반지름값은 R이라고 표현할 거고, 중심각은 세타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중심각은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심각은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부채꼴 넓이의 값을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RL로 구하는 거를 했던 것 같은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언제 배운지는 모르겠어. 선생님 고등학생만 가시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배웠죠? 지웅의 표정을 보니까 그때는 전 쳐놀았어요 라는 표정이네요. 빙고. 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울 겁니다. 얘들아, 수박 있어. 수박 있는데 여기다가 졸라 잘게 자를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자를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잘라서 쟁반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해. 쟁반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수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수박들이 있을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펼쳐졌다고 쳐봐. 근데 나는 여기가 곡선인데 엄청 잘게 자르면 이 녀석은 무시해도 될 만큼 선으로 보일 거야. 그런데 여기다 지금 여기가 수박의 넓이야 이게. 여기가 수박의 넓이인데 이 수박의 넓이를 수박의 넓이의 2배만큼을 여기다 위에다 덧붙여 놓으려고 해. 이러면은 여기 사각형은 수박의 넓이의 2배야? 네. 근데 여기 길이 값은 반지름이고 여기는 호의 길이야? 네. 그러니까 아래를 곱한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우리가 찾는 수박의 넓이인 거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거 아니라고요. 자, 부채꼴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는데 호의 길이의 값은 우리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배운 거 확실한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것 같거든? 자, 반지름의 값이 R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가 몇 도라고요? 2파이는 몇 도라고요?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360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시는 각도가 2파였던 거야? 예. 우린 여태까지 여기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했던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의 길이 값도 반지름하고 각도를 곱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해서 구할 거고요. 넓이 구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인데 L값 대신에 R세타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나요? 예은아, 눈이 스르르 감기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몰입해주세요. 자, 반지름 길이 값은 6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심각 크기 값은 3분의 2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채꼴 호의 길이 값도 구하시고요. 넓이의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호의 길이의 값은 R세타로 구할 거기 때문에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곱했더니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값이라고요? 12파인가? 또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의 값 3분의 2파입니다. 이것도 12파이 맞아요? 자, 이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구할 줄 알고요. 부채꼴의 넓이의 값도 구할 줄 압니다.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할 건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할 건 다 설명했고, 한 문제 더 있었네? 동경이 X축 대칭의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 뒤에.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이었을 때 어떻게 푼다고?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 하나는 위로 세타만큼 가고 하나는 밑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니까 더해요? 그래서 두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그럼 세타의 값은 72도의 배수? 예. 그 중에 이 사이 있는 것만 답으로 쓰세요. n값이 누구면 저 사이 있지? n값이 3? 예. 216도인가요? 예. 60분법과 호도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옳게 바꾼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호도법을 60분법으로만 바꾸는 게 좀 편리해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만 바꿔서 확인하려고요. 4분의 파이가 45도 맞아요? 네. 3분의 2 파이가 몇 도야? 네, 60도에 2배 했으니까 120도? 틀렸네요? 240도, 아니, 2분의 3 파이로 보자. 2분의 파이는 90도? 그러니까 270도인가? 6분의 11 파이면 6분의 파이가 30도. 30도 11배. 9분의 파이면 180을 불어놨던 20도? 예. 20도에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옳은 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것들하고 한 친해지면 되겠다. 자, 지금은 부채꼴의 공식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부채꼴의 공식은 되게 단순해서 잊어버리기 엄청 힘들거든? 우리가 원에서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원에서의 둘레 길이, 넓이의 값을 쉽게 구하는 것처럼 부채꼴도 쉽게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의 값을 6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R세타잖아. 예. 중심과 크기의 값이 4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4분의 3파이한테 뭘 곱해야지 6파이가 나오지? 18. 네, 8 곱했을 때 4분의 3파이 8 곱하기 6파이죠? 넓이 구하라고 합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로 구해도 되고요. 넓이의 값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로 구해도 상관없죠? 자, 이걸로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파이? 24파이가 답인가요? 네. 넓이 구하는 공식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시험을 출제하면은 개, 돼지, 닭 빼고 다 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험을 너희 같으면 그냥 공식에 숫자만 대입한 저런 문제를 내기에는 니네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자, 쌤이 이렇게 출제하려고 합니다. 둘레가 A인 부채꼴이 있다고 해보려고요. 둘레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둘레가 100이면 100. 둘레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예. 둘레가 특정한 숫자로서 일정한 부채꼴이 있는데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어. 그런 반지름도 궁금하고요. 그런 중심각의 크기도 궁금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과 중심각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채꼴이 있을 거거든? 둘레가 A라고? 네. 이 둘레가 A인데 여기는 R이잖아. 네. 여기도 R이고 여기는 L인가요? 예. 둘레가 A라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나의 바램은 넓이가 2분의 1 RL이 넓인가요?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대입하면 되지 않나? 대입하면 누구야? 2분의 1 R 곱하기 L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거든? 이건 R이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 함수야? R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예요? 네. 2차 함수면 최대값이 대칭축의 최대값을 가지나? 대칭축이 누구야? 4분의 이게 대칭축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B? 네. 그럼 이때 최대값이겠네. 위로 블록이니까. 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R이 누구라고 지금? 이것도 4분의 1 A라고? 예. 근데 둘레가 A라며. 그럼 L은 누구야? 2분의 1 이러면 둘레는 A야? 예. 그럼 중심각 크기는 누구란 얘기야? 180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한 게 호의 길이야? 예. 4분의 2한테 뭘 곱해야지 2분의 2가 되냐고. 즉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되는 반지름의 값은 4분의 A고 저 중심각 세타의 값은 2라고요? 근데 이 세타 2라는 녀석은 단위가 라디안이야. 그럼 기억할 건 뭐냐? 기억할 건 뭐냐면 넓이가 최대란 말이 보이면 여기가 1대 2해야 된다. 예. 비율이 여기는 무조건 2라디안이라고. 이때가 넓이 무조건 최대야. 부채꼴은. 둘레가 일정할 때라고 얘기했어 지금.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1대 1대 2를 만족해야 되고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안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세타가 누구야? 그럼 객관식 보기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고르면 돼. 근데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해보는 데 있잖아. 예전에 서울에서 다음날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시험이었어.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야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라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객관식 보기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만 고르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반 이상 틀려서 그랬어. 다가야 다. 자, 당신들은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1라디안이 누구, 2라디안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고? 80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준 게 1라디안이야? 파이 그럼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얘기네? 예. 근데 파이는 우리가 원주율로 3.14인 거 알고 있지 않냐? 예. 180을 3으로 나눠주면 60이잖아. 네. 그럼 3.1로 나눠주면 60도보다 작아요. 작아질 테고 3.14로 나눠주면 그것보다 더 작아지겠지. 예. 근데 뭔지 모르잖아. 180을 3.14로 나누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180도를 3.14로 나누게 하면은 57도쯤 돼. 실은 1라디안은 57도 17분 45초라는 정확한 값이 있는데 필요 없어. 1라디안은 57도쯤 돼. 그럼 2라디안은 몇 도쯤 되는 거야? 114도쯤 되는 거야? 예. 2라디안은 약 114도쯤 하는 각입니다. 그때가 부채꼴 넓이는 최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증명해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파트로 갔습니다. 우리는 삼각 B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삼각 B라고 하는 녀석과 삼각 함수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중3 때 배웠던 녀석의 값은 삼각 B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중3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A, B,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의 값은 B변분의 높이인가? 네네. B변분의 높이니까 누구라고요? C분의 B. B변분의 윗변이어서 코사인의 값은 C분의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가? 네. 여기까지 알죠? 자, 여기까지 아는데 이제 좀 모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모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너 아닌 것 같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지? A. 아니, 너 모자란 애 아니야. A 탄젠트 세타래요. 또 네, C 사인 세타인가요? 예. 만약에 저 A 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C. C 코사인 세타? 또는 B는 뇌가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않나 봐. 네, 탄젠트 세타분의 B예요? 네. C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천천. 이렇게 가는 건 사인인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반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B 가지고 C를 구할 때는 사인 세타. 이렇게 가는 건 코사인인데 이렇게 가는 건 코사인분의 1이야? 그래서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선분의 1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삼각비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격가지로 설명했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더 신경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알고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도를 알고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c제곱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분의 a의 제곱 플러스 c분의 b의 제곱의 값은 1입니다. 근데 c분의 a가 누구라고요? c분의 b의 값이 사인인가요? 근데 우린 중3 때부터 이미 제곱의 표기를 삼각함수의 제곱은 여기다 제곱을 쓰기로 했었나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우린 탄젠트라는 녀석의 값이 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값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것도 알고 있나요? 이 첫 번째 이식을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건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네. 밑에 거 두 개네. 그리고 중3 때 삼각비 배울 때 뭐도 배우셨냐면 너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사인 90-세타의 값 배우셨습니다. 사인 90-세타가 누구랑 똑같아요? 사인.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인. 네, 여기가 90-세타예요? 예. 사인 세타의 값은 C분의 B. 코사인 세타의 값은 C분의 A. 근데 이 각이 90-세타에 대해 사인의 값은 이게 사인이냐? 네. 예. 여기가 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림 돌려놓으면은 그 값에 비해서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고요? 코사인 90-세타의 값은 누구랑 똑같아요? 이게 코사인 90-세타인가? 예. 그건 C분의 B여서 사인인가요? 예. 탄젠트 90-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얘가 탄젠트 90-세타니? 네. 그래서 B분의 A인가? B분의 A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중3 때 배우셨습니다.
둔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때, 둔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때, 여기가 둔각 세타입니다. 예각 가지고 넓이 구하나 둔각 가지고 구하나 넓이의 값을 똑같이 구했어.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밑변 값은 A 값이고 밑변 값은 A 값이고 높이의 값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밑변 값은 A고 높이의 값을 써야 넓이 구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 내가 조그맣게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각이 180 마이너스 세타인가? 네. 그럼 실은 높이의 값은 여기는 B라고 하는 빗변한테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로 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예.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왜?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랑 사인 세타의 값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가 중3 때 배운 내용입니다. 중3 때 배웠던 거 복습시켜 드렸고요. 자, 이제 고1용으로 공부하는 거는 삼각 B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건 이름부터가 삼각 함수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삼각 함수고 삼각 B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가 삼각 B의 정의인데 삼각 함수의 정의는 삼각 B는 예각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삼각 B의 값은 예각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각도가 꼭 예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 각에 대해서나 삼각 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삼각 B의 값을 구하고 싶고 예각이 아닌 각에 대해서 삼각 B의 값을 구하는 걸 우리는 삼각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각 둔각이 있습니다. 동경이 둔각이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세타에 대해서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싶습니다. 세타가 예각이 아닙니다. 예각이면 삼각비로 풀면 되는데 지금은 삼각 함수로 풀어야 되거든? 자, 동경을 표현한 이 점 P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길이의 값은 원의 반지름 r처럼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때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사인의 정의가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코사인의 정의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의 정의고요.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의 정의입니다. 다릅니다. 삼각 B에서 얘기했던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가 아닙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동경에 대해서 각각의 사분면의 동경에 대해서 점의 좌표가 부호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예. 선분의 1은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R은. 하지만 점의 좌표 1사분면이면 둘 다 플러스, 2사분면은 X가 마이너스인가? 네. 3사분면이면 둘 다 마이너스인가? 4사분면이면 Y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R은 플러스, 1사분면이면은 셋 다 플러스잖아. 1사분면이면 X, Y, R의 값이 플러스니까 이 값들은 다 양수값이네? 예. 2사분면이면은 Y가 양수고 X는 음수인가? 예. R은 양수고 X만 음수인가요? 그럼 첫 번째 건 부호가, 두 번째 건 부호가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인가요? 예. 3, 4분면의 X, Y는 음수입니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가요? 4, 4분면이라고 한다면은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인가?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부호가, 얘는 부호가. 삼각함수의 값은 1사분면의 동경에 대해서는 다 플러스네? 2사분면의 동경에 대해서는 사인만 플러스냐? 3사분면의 동경에 대해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인가? 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1사분면은 모든 삼각함수의 값이 다 플러스예요.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예요.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4, 4 오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싹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얼싸안코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부호가 두 개가 플러스인 게 있나? 두 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사분면이냐 혹시? 플러스인 녀석의 값은 세 개가 모두 플러스든지 하나만 플러스인 사분면들만 있습니다. 셋 중에 두 개가 플러스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삼각비라고 하는 녀석의 우리의 뇌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삼각함수로 문제를 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가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녀석의 값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르게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삼각함수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삼각함수의 정의이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P점 좌표가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동경을 나타내는 P점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경의 좌표가 이 점을 향하는 3분까지의 각이 동경인가요? 네. 이 동경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원점부터 P점까지 길이가 필요합니다. 5대 12대 13을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물론 삼각함수의 정에 따르면 사인의 값은 13분의 12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값은 13분의 마이너스 5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12 예. 삼각함수의 정의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삼각비 우리가 내내 했던 삼각비랑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점의 좌표에서 동경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x축에다 수렴을 내릴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네? 그럼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갔네? 플러스. 빗변은 항상 플러스. 삼각비로 풀 거야 그냥.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항상 수선의 발은 x축에다 넣으셔야 돼요. 항상 수선의 발은 x축에다 내리셔야 돼요. 동경 위에 있는 점에서 항상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리셔야 됩니다. y축에 내리시는 순간부터 찐따예요. x축에다 동경 위의 점에서 무조건 x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실 겁니다. x축에 있는 선분이 밑변입니다. 세로선이 높이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플러스,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두 번째 유형. 세타라는 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이런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방금 했던 녀석과 똑같습니다. 6분의 11파이가 몇 도예요? 330도인가요? 어떤 새끼 200이라고 한 거 들어버렸다? 330도짜리 동경이 있습니다. 대충 330도처럼 그렸습니다. 330도는 여기는 이동경이죠. 네. 하지만 여기는 몇 도야? 마이너스 30. 네, 여기 각은 30도짜리죠. 예. 수선발은 항상 동경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은 항상 X축에다 내릴 겁니다. Y축에다 내리면 끝난다고. X축에다 내릴 거라고. 30도째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비를 알고 있습니다. 1대 루트 3대 길이의 비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얘기합니다.
1대 루트 3대 2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냐? 네.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가냐? 네. 빗변은 항상 플러스라고? 네. 사인이 누구라고요?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야? 네.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값은 누구예요? 탄젠트의 값은? 유리화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수선의 발을 x축에다 내릴 거고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알지만 삼각함수의 정의로 풀면 헷갈리니까요. 다 이해됐냐? 이해된 거 맞냐고. 네. 자, 다음에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점의 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지 지금? 4사분면에 있어? 점의 좌표를 찍으려고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네. 그런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이선이 동경입니다. 각의 크기는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의 각이 세타인 거죠? 예. 예.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알고 싶습니다. 수선해보는 항상 X축에다 내릴 겁니다. 원점 기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원점 기준 밑으로 갔습니다. 빗변의 길이 값은 플러스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몇인데? 3. 네. 사인은 빗변의 높이? 네.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가요? 네. 다 이해되신 거 맞죠? 삼각함수의 부호는 사인은 싹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라고요? 그러니까 사인의 값은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고, 탄젠트의 값, 코사인의 값은 두 군데에서 플러스고, 탄젠트의 값도 두 군데에서 플러스인가요? 예. 하지만 1사분면은 3개가 플러스야? 2사분면은 1개만 플러스? 예. 3사분면도 1개만 플러스, 4사분면도 1개만 플러스죠? 예. 어떠한 사분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2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경우 없어요. 하나만 플러스든지 3개가 플러스입니다. 홀수개만 플러스입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구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선생님 천천히 수업하고 있는데 이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니네? 그럼 주여가 선생님 너 지금 수업할 동안 아까 확률도 그렇고 경우의 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해 능력이 아주 괜찮거든 니가? 네. 근데 또 너의 게으름으로 다음 시간 이상 개소리 나고 숙제 덜 하면은 선생님 너 포기하려고. 네. 자, 175도라는 각이면 이사오면의 동경인가요? 네. 이사오면의 동경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뭐야?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 거는 몇 사오면이지? 1사분. 30도짜리야? 네. 그럼 누가 플러스야? 다시 다 얘는 몇 사오면이지? 3. 4 사오면 몇 도야? 320. 315도? 예. 누가 플러스야? 3. 코사인만 플러스? 얘는 몇 사오면이지? 헷갈리니까 2파이를 더할까? 2파이를 더하면 360도를 더하는 거잖아. 그게 몇인데? 아, 이게 더 헷갈린가? 이게 더 헷갈리냐? 아니야? 이 숫자 7이 커졌으니까 이게 더 헷갈리네. 저걸로 하자 그냥. 180을 5로 나누면 36에 3배하면 마이너스 108도면 몇 사분면이지? 여기서부터 각을 재서 마이너스 108도를 만들려고? 예.
3, 4분면인가요? 네. 3, 4분면에서 보는 뭔데? 탄젠트가 플러스인가 3, 4분면은? 아까 설명해서 삼각비 설명하면서 설명해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예. 다음에서 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은 4, 4분면의 동경입니다. 어떤 녀석의 값이 지금 4, 4분면의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의 값이 코사인이잖아. 예. 3분의 루트 3이라는 코사인 값에 해당하도록 동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면은 3분의 루트 3 정도 돼 보이나? 자, 수선발은 항상 x에다 내려요? 여기가 4, 4분면의 동경 세타입니다. 난 이 동경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알고 싶습니다. 사인하고 탄젠트가 알고 싶은데요.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요? 네. 그럼 여기 길이 몇인데요? 루트 6이네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빗변 항상 플러스? 그럼 사인 값이 누구야? 빗변분의 높이의 값이. 탄젠트의 값 밑변분의 높이인가요? 예. 그럼 마이너스 루트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3분의 4파였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궁금합니다. (3분의 4파가) 몇 사분면이지? 몇 도야? 140. 아씨, 아까 240도를 선생님이 예를 들었었네. 240도짜리 그렸습니다. 240도짜리면 여기가 몇 도지? 60. 그럼 수선의 발은 x에다 내리겠습니다. 1대 루트 3대 2 예. 왼쪽 갔으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의 값은요? 코사인 값은요? 탄젠트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고 탄젠트의 값은 플러스래요. 예. 한 4분면은 홀 속에만 플러스일 수 있다고? 네. 그럼 코사인 보가 뭐야? 아이고. 셋 다 플러스일 수 없으니까 탄젠트 하나만 플러스겠네? 예.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인 건 몇 사분면이야? 삼각함수에 대해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제곱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코사인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인가? 4 사인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에요? 예. 1 예. 4 네. 소거되나요? 예. 삼각함수의 값이 나오면 무조건 분수의 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통분입니다. 통분하려고 합니다. 탄젠트라는 녀석의 정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인가요? 예. 아주 귀찮게 뭘 이렇게 썼대나. 자, 1-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으로 통분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곱했더니 코사인 제곱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사인하고 분모로 곱했더니 이 값 1인가요? 그럼 1- 사인은 소거돼요? 나머지 녀석의 값이 코사인 분의 1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어떤 동경이 3, 4분면의 동경입니다. 3, 4분면의 각은 누가 플러스야?
탄전 3, 4 오면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 해보네.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누구라고요? 네, 3, 4 오면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도록 동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그림은 조금 틀려도 상관없는데 대충 그렸습니다. 수선발은 항상 x에다 내릴 겁니다. 사인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여기 1이 몇이야? 왼쪽을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코사인 값이 누구예요? 8배였습니다. 마이너스 2 탄젠트 값이 누구야? 7 루트 7분의 3한테 7배였습니다. 3 7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합의 값이랑 차의 값이 보이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제곱할 겁니다. 합과 차가 보이면 제곱을 안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합과 차가 보이면 제곱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을 제곱하게 되면 누구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1 플러스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을 제곱하면 누구야? 네, 사인 코사인 제곱한 건 어차피 1이니까요. 이거 사용하라고.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백값 구하라고 하나요? 차의 값을 준 다음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겨? 좌변은 9분의 1인가요? 내가 그래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구예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의 값도 어디서 구하라는 얘기야? 방금 고백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예. 합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정체가 9분의 4를 대입했더니 9분의 17? 그럼 합의 값은 누구라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셨어야죠. 그런데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1 사분면 사인 코사인의 보호는 둘 다 플러스? 예.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선택하는 건가요? 예 세 번째 거 실수하는 사람은 없겠지? 뭐 하라는 얘기죠? 네, 합차로 인수분해라는 얘기죠? 예. 둘 다 아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라고요? 합과 차의 값이 보이면 반드시 제곱해서 풉니다. 합과 차의 값을 근거하계수 관계로서 교묘하게 숨겨놓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방금처럼 출제하면은 개나 소나 다 풀 거니까 근거하계수 관계 모르는 찐따들 다 틀리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고 출제합니다. 우리 근거하계수 관계 알죠? 두근의 값이 사인과 코사인입니다. 두근의 값이 사인과 코사인인데 두근의 합의 값이 누구야? 두근의 고백 값은 누구래요? 근데 이걸 제곱하기만 하면은 사인 코사인 곱한 걸 알 수 있다고? 왼쪽을 제곱하면은 1, 2 사인 코사인? 오른쪽을 제곱하면 9분의 1인가요? 그럼 사인 코사인 누구야? 마이너스 9분의 4야? 그럼 K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두 번째가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래? 얘가 공식이 두 가지나 있잖아. 첫 번째 공식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인가? 네. 합의 값도 알고 고백 값도 알아요? 예. 그럼 대입하면 되죠.
하지만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1이니까요. 합의값은 누구라고? 1 빼기 사인 코사인 곱한 거 예. 뺐더니 플러스 9분의 4 9분의 13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 했어 벌써. 이해시킨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이해된 거 맞죠? 발전 문제로 갔습니다. 발전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내일 오실 때까지 내일 우리 수업 몇 시라고요? 6시. 네, 내일 6시까지면은 엄청 시간 많네? 왜 아니라고 지용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 방학 때 학교 가는 거하고 하루 종일 시간 남아 돌잖아요. 확률하고, 아까 확률하고, 이거하고, CPR하고. 네, 세공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확률은 유형평도 뒤에 풀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하세요. 밀린 건 천천히 하시고요. 네. 하루 네. 종일 해도 진짜